이런 사주입니다. 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신격은 또 예문이 또 하나밖에 없네요. 저 좀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칠살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식신격까지가 이제는 길신격의 성격을 이제 맞춘 거예요. 길신격의 성격. 자, 지금부터는 이제 칠살격에 대한 설명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불선한 것. 전까지는 선한 격에 대한 거였다면 지금부터는 불선한 격에 대한 역용으로 성격시키는 그런 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 칠살, 봉제, 살격, 성야 그랬어요. 그죠? 그냥 한마디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간이 일단 신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강해야 된다는 거. 그죠? 신강한데, 칠살의 극제를 만나면, 그죠? 그래야만이 칠살격이 성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일간이 칠살격이 성격이 되려면 뭐 식신도 필요하고 뭐 인성도 필요하고 뭐 역용 다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항상 먼저 이제는 살펴봐야 될 것이 일간의 근황이에요. 일단 일간이 근황해야 된다. 통근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근황해야 돼요. 로강지로 근황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칠살격을 제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칠살격이 성격되려면 칠살격은 비견의 생활을 받은 식신이 그죠? 비견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비견의 생활을 받은 식신이 칠살을 재화시켰을 때 이제 성격이 되고, 두 번째는 칠살격이 이제는 인성에 설화되면, 그쵸? 칠살격을, 흉신격을 인성이라고 하는 길신격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설화되면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양간은 양인합살, 음간은 상간합살로 성격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간이 근으로 왕하고, 살도 왕하여서 신왕사랑 일간도 왕하고 살도 왕하면 이거 자체로도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75년생 환경청에서 근무하는 사주입니다. 자, 볼게요. 자, 남자 사주고 을묘, 개미, 기미, 을축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토일주가 자, 미월에 출생해서 해묘미 왕지로다가 이제는 그 삼합을 이루고 있고, 그 묘목이 천간의 을목으로 중첩되게 드러나서 칠살격이에요. 그렇죠? 칠살격인데 월간에 계수 편제까지 드러나서 재생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합격이죠. 이렇게 되면 재생살로 합격이에요. 살을 제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합격인데, 근데 이 사주는 뭐냐면 미월이면서 또 일지에 미토를 가지고 있고 또 시지에 축토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일간이 근으로 이렇게 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냥 그 신왕 사랑으로서 이 자체로서 칠살격이 성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대운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남자 사주 1대운인데 그러면은 첫 번째 대운이 이제 임수로 가겠죠. 임수, 그쵸? 이모 이렇게 가네요. 그쵸?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사화, 그 다음에 자 경금,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기토, 그쵸? 그 다음에 묘, 그쵸? 그 다음에 무토인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 대운의 흐름을 보면 지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 그쵸? 사오미로 이제는 이렇게 흘러가면서 흘러가고, 1대운, 첫 대운, 두 번째 대운에는 그 화운으로 이렇게 흘러가니 이게 뭐야? 살들을 살인상생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천간에서는 물론 이제는 금생수로 이제 식신생제의 재생살로 가서 관살이 강해지기는 하지만 두 번째 대운까지는, 세 번째 대운에서는 경금이 을경합으로 어떻게 해요?
상관합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때는 지지에는 목으로 다 왕성해지지만 또 천간에 또 무기 또 비겁으로 또 가니까 이 사주는 그 대운 흐름도 잘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중화를 계속 이렇게 맞춰가면서 가고 있는 그런 사주이다라고 봤을 때 이 사주는 그 대운의 또 영향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묘월에 출생하여 묘미로 회합을 이루고 을목이 투관되어 칠살격인데, 칠살격은 근황이 우선이고, 그쵸? 그 다음에 월간의 편제가 칠살에 설기되어 재생사를 하고 있으나 일간이 근으로 왕하여 성격되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그 고대 기계 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과 한전 그리고 환경청에 이제는 입사 시험을 봤는데 다 세 군데 다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렇죠? 합격을 하였는데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이제는 삼성이나 이제는 이렇게 한전은 다 포기하고 이제는 환경청을 택해서 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환경청은 여기에 이제는 2대1 충은 안 되지만 이제 운에서 한 번씩 이제 올 때 충미충이라고 하는 역마작용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쪽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72년생인데 이것도 칠살격이에요.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유통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사주를 보겠습니다. 임자, 경술, 갑술, 임신입니다. 자, 간목일간이 수월에 출생했어요. 그 인호술 삼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령으로 격을 잡아야 되겠죠. 구대운이니까 어떻게 해요? 38이 39 27인가요? 39 27일 27일 됐어요. 남자 순행이니까 30에서 27 빼면 초기 사령이네요. 그쵸? 그럼 신금이 사령입니다. 그러면은 정관격인데 이게 정관 대신 경금이 투관되어서 칠살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살격이에요. 그러면은 이 칠살격인데 칠살이 이렇게 시지에 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술토가 일지 월지 술토에 토생금까지 받고 있어서 통금까지 튼튼해서 칠살이 굉장히 왕해요. 그 반면에 일간은 너무 약하죠. 그죠? 일간 간목은 지지에 통근도 없고 굉장히 약한데 다행히 뭐예요? 이게 임수가 이렇게 투관해가지고 임수가 투관했는데 그냥 투관한 게 아니라 장생인지에서 통근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서 임수가 이렇게 투관해서 이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살인상생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칠살격이 살인상생으로 성격은 되었는데 이분이 살인상생이면은 뭔가 교육이라든가 또 연구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그 진로가 정해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사업을 하는 이유는 원령 자체가 편재 원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해설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일간이 수월에 출생하여 회합을 이루지 못하니 사령용신 신금으로 격을 정하는데 월간의 경금이 투관되어 칠살격이다. 일간이 무군으로 신약하니 칠살을 인성으로 순용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천간의 임수 편인으로 칠살을 설화하여 인성이 일간을 생화하니 살인상생으로 성격되었다. 라고 설명을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55년생 대기업 CEO 사주입니다. 그렇죠? 자, 남자 사주고요. 일대운이에요. 자, 을미, 경진, 기해, 경호예요. 자, 기토일주가 진월에 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자진 삼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령으로서 격을 정해야 됩니다. 1대 운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은 3일은 3이 되죠. 근데 이거는 남자 사주가 역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절기로부터 3일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진중에 을목으로서 격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중에 을목으로 격을 삼으니 이게 바로 칠살격이죠. 그죠? 이 칠살격은 근데 을경합으로, 그죠? 이렇게 을경합으로 멀리 있는 건 합이 안 된다 그랬어요. 멀리 있는 거는 이건 합이 안, 이거를 갖다가 뭐 쌍합이니 뭐 쟁합이니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멀리 있는 건 쟁합이 안 돼요. 을목이 가운데 있고 경금이 이렇게 있었으면 쟁합이 됩니다. 양쪽으로. 근데 이렇게 되고 하나는 너무 멀리 있을 때는 이거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을경합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상관을. 그래서 상관합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합살 이 자체로서 이거는 격이 성격이 된 거죠. 상관합살로도 격이 성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겁재월령인데 칠살격에 상관합살로다가 성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지의 기토가 이제는 그 오중에 통근하고 있고 진이나 미토에 통근하고 있으니까 일간이 신약한 일간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는 상관합살, 한쪽에서는 상관합살하고 한쪽에서는 상관생재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이다. 자, 그러면 사주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진월에 출생하여 회합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을목사령으로 칠살격이다. 칠살격은 식신의 제함을 받아야 하는데 월간의 상관이 투관되어 상관합살로 성격된 사주이다. 대기업 사장으로 있다가 간목 정관대운에 상관경관되고 연운에서 인성운을 만나 상관합살이 풀리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관제로 이어져서 현재는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상관합살만 됐어야 되는 건데 뒤에서 또 상관생재를 하고 있다 보니 이제는 간목대운에 이제 상관경관대운에 이제는 저러한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직위를 내려놓고 감옥에 가서 어느 정도 살다가 뭐 벌금이 뭐 한 30억 정도인가 얼마 정도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을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이제 신용불량자로 지금껏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은 사주 격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거의 뭐 30년 이상을 승승장구하면서 쭉 오르막을 타다가 한 방에 뚝 떨어진 사주인데 이 배우자 자리에 이 원진살이 있다는 거 이것도 결국은 피해가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부부가 이렇게 서류 이혼을 통해서 주말부부처럼 살고 있는 호적상은 이혼하고 주말부부처럼 살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태다. 그래서 팔자를 미리 알았다면 좀 그래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잘 나가고 걱정이 없고 그러면은 자신만만해서 이런 명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믿지 않고 이제 자기 의지대로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하니까 원래 이제는 한번 크게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앞이 캄캄할 때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명리학이 하루속히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바로 잡아져서 우리가 취길피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 명리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또 바라보는 또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관격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관격. 그래서 자, 그러면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생재 혹 상관폐인, 그죠? 이 상관왕, 상관왕인 유군, 그 다음에 혹 상관왕, 그 다음에 신주야기 투살인 혹 상관대살 이무제, 그쵸? 그 다음에 상관격 성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게 자,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관이 이 재성을 생화하는 것. 그러니까 상관은 흉신격이잖아요. 흉신격이니까 상관이 재성을 생화한다는 것은 상관이 재성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흉신이 길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살인상생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관격이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혹은 상관 폐인된 것. 그건 뭐예요? 상관이 정인이라고 하는 인성을 옆에 차고 있는 것을 상관 폐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관격이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상관인 경우가 더 뚜렷하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는 상관이 왕성한 경우에 그러나 인성은 꼭 뭐가 있어야 된다가 뿌리, 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관 폐인격에 상관이 인성을 차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상관이 왕하다면 진상관이라면 이 소리죠. 그럴 때는 인성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약한 인성으로는 폐인이 힘들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혹은 또 상관이 왕한 경우 그렇죠? 상관이 왕성한 경우에는 상관이 왕성한데 상관이 왕성하면 일주가 약하겠죠. 신약으로 일단 출발이 되니까. 그렇죠? 일주가 약한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살과 인성이 있는 것. 그렇죠? 살인 상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살과 인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는 일주가 상관이 왕해 갖고 일주가 너무 약하면은 이제는 인성 하나만 갖고 안 되고 살인 상생을 받은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혹은 상관대살되는 거. 그러니까 상관격인데 살을 보는 것을 상관대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식신격이 살을 보는 식신대살격하고 상관대살격하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상관대살격이 되려면은 뭐가 없어야 되냐면 상관대살격으로 성격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쵸? 무죄가 돼야 된다. 그쵸? 무죄여야 된다. 아까도 식신대살격에서 죄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죠. 자, 그래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관격이 성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은 자, 상관격은 첫째 겁제의 생활을 받은 상관이 정제에 설화되면 상관 생제격으로 성격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상관은 역용을 해야 하니까 정인으로 이제는 극제를 하여서 상관 폐인을 이루면 성격이 되고요. 세 번째는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 갖고는 안 되고 살인상생으로 일간을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관격이 살을 보고 있을 때는 상관대살격이 되는데 이때는 재성이 투간되지 않아야지 상관대살격으로 성격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대살이란 상관가살과 같은 것으로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 정화상관으로 경검칠사를 극제하거나 을목일간이 6월에 출생하여 칠천간으로 병화를 보는 것 등이 바로 상관대살에 속한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9년생 구강학 안면외과 치과 원장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금수상관격으로 이제는 성격이 되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주가 기미, 월주가 병자, 일주가 경술, 시주가 갑신입니다. 자, 경금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어요. 이거야말로 금수상관격입니다. 그쵸? 금수상관격의 신자진 수구까지 이루고 있으니 상관이 굉장히 왕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금한순행까지 된 거예요. 조우로는. 그죠? 금생수까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는 금한순행되어 있는 금수 상관격은 병화를 보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주 구조를 갖고 있네요. 월간의 병화가 투간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금수상관격은 특별하게 보잖아요. 금수상관격은 정관을 쓸 수 있다, 그렇죠? 정관을 쓸 수 있다.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해서 그만큼 이제 화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조가 더 시급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정관에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금수상관격이 정관을 보는 것보다 병화를 보는 게 조우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금수상관격이. 그래서 금수상관격이 이것은 그냥 이 자체로는 뭐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바로 성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무엇으로? 뭐
금수상관 희경관하고 상관없이 상관대살로다가 그쵸? 상관이 칠사를 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관대살격이에요. 그쵸? 상관대살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멀리서 갑기합을 이루고 있죠. 멀리서 갑기합은 이루고 있지만 합력은 약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목생화를 더 치중해서 볼 수가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재생살이 됐는데 다행히 이 기토가 그쵸? 묶이지 않아서 확실하게 묶이지 않아서 이게 살인상생으로 그쵸? 재생살 살인상생으로 돌아가는 거죠. 금수상관격이 재생살 살인상생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내가 추운 겨울에 칠사를 상관대살로 하고 있으면서 또 이 살이 조용신을 하는데 상관대살로 성격이 돼 있으면서 살이 목생화로다가 약하지 않고 더군다나 육신으로는 또 일간에게 이게 이제는 그 재생살이 된 것이 다시 살인상생으로 돌아가는 구조이니 일간한테도 유리하고 근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일간이 신약은 아니니까 그 시지에 이렇게 근의 록을 가지고 있어서 신강하지만 원령이 자월이기 때문에 설기가 심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민첩하고 똘망똘망한 그런 사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번 사주 해설을 보겠습니다. 경금일간이 자월에 출생하여 병화칠사를 대하고 있는 사주로 상관대살격을 이루나 연간의 기토 정인이 병화칠사를 설화하여 다시 살인상생이 되고 상관폐인도 되는 사주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주는 여러 가지를 쓰는 거예요. 격을. 그러니까는 기본은 상관대살이야. 출발은 상관대살인데 또 이것이 재생살이 살인상생이 되니까는 또 상관폐인도 되는 거고. 그렇죠? 상관대살격에 상관폐인까지 되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수상관으로 조우가 시급함으로 병화칠살이 필요한 사주이다. 신자로 회합하니 상관이 강하고 천간에서 재생살 살인상생으로 왕성한 정인이 상관폐인으로 성격되었다. 특히 한한 사주가 추운 사주가 천간의 병화를 조우용신으로 쓰고 오행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생화와 설화가 코로 이루어졌으니 상격에 속하는 사주이다 라고 해설을 부셨습니다. 자, 다음은 양인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인, 투, 관살, 이로, 재인, 불견, 상관, 양인격, 성야 이랬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건가요? 자, 양인의 관살이 드러나는 것, 그쵸? 그러면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양인의 관살이 드러나는 거. 양인격이 정관이든 칠산이든 이렇게 투관되면 드러나면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야? 재와 재성과 인성이 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관을 경관하지 않는 거, 보지 않는 거, 상관 경관하지 않으면 양인격의 성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양인의 관살이 드러나거나 또는 양인격인데 재성과 인성이 나타나고 상관 경관하지 않으면 양인격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자, 재성과 인성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양인격에. 그러니까 양인격은 예를 들어서 간목이 그쵸? 묘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에 관살이 드러났어요. 그쵸? 경금 또는 간목 양인격이 뭐가 드러난 거예요? 신금 정관이 드러난 거죠. 관살 다 쓸 수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드러났어요. 드러나면은 이게 이제 성격이 되는 건데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고 플러스 재성과 인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재성과 인성. 그러면은 신금이 나타나면 기토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생관이 되는 거죠. 토생금. 그래서 이게 정관이 양인을 갖다가 제하려면 약하니까 재생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생관. 그렇죠? 재생관이 되거나 그렇죠? 또는 인성이 나타나야 돼요. 인성. 자, 인성은 뭐예요? 임수죠. 임수.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양인격은 이렇게 왕한데 살인상생으로 일간을 또 강하게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양인격이잖아요. 양인격에서는 상신이 이 경금 7살이에요. 그런데 이게 병화나 정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화급금이 돼서 이게 파격이 되거나 또는 이 상신을 잃게 되니까 이게 흉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때 인성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식신이 올 때 이게 도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병화를. 그쵸? 도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관이 왔을 때는 정임합으로 묶어서 뭘 보호하는 거예요? 칠살을 보호해야 돼. 칠살을. 이 칠살이 없으면 이거는 무너지니까 격이. 그래서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신강신약을 떠나서 일단 격에서는. 신강신약은 나중에 볼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볼 일이고 지금 일단 격은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관을 쓸 때는 이렇게 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처럼은 인성이라도 있어야 돼. 인성. 그렇죠? 인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상관이 왔을 때 상관이 오거나 병화가 왔을 때 이 정관을 화급금할 때 이 개수가 그쵸 정화를 수국화를 해주든가 병화를 상극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기토가 없으면 그쵸?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인성과 재성이 서로 재인불해가 돼야 되죠. 이게 똑같이 나타나고 서로 토국수 해버리면 두 개 다 못 쓰는 거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타당하게 있던가 아니면 하나만 드러나 있던가 그래야 되겠죠. 하나만 나타나 있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인격에서는 그래야지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관을 쓸 때는 양인격에 자 간목에 양인격에 신묘로 정관을 쓸 때는 상관경관하지 않으면 성격이다. 그 상관경관하면 파격이라는 얘기죠. 상관경관하면. 그렇기 때문에 개수나 임수가 필요한 거예요. 인성이. 이 상관경관을 막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인격은 역용을 해야 되니까 칠살이 투관되고 칠살을 식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편인과 그 다음에 또 칠살을 생화하는 편제가 있으면 상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생살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양인이 워낙 강하니까 일간이 워낙 강하니까 칠살이 약해버리면 또 문제가 돼. 그래서 차라리 재생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재생살도. 그죠? 재성을 써서 살을 도와주는 것도 이거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관을 쓰는 경우는 상관을 만나면 상관경관하니 폐격이 되는데 이때 정인이 있으면 다시 성격이 된다. 칠살을 쓰는 경우 양인겁제가 투관되어 칠살을 합으로 묶으면 폐격이다 그랬습니다. 그쵸? 내가 이제는 이렇게 간목일간이 그쵸? 이렇게 양인격에 그쵸? 경금 칠살을 딱 쓰고 있어. 쓰고 있는데 을목이 투관해 버렸어. 아유, 이거를 양인합살이라면 큰일 납니다. 양인합살은 양인합살인데 이건 파격의 양인합살이에요. 이거는 양인합살이 아니라 이거 파격이에요. 이게 상신인데 이걸 묶어버리니까. 그쵸?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이거 칠살격이죠. 칠살격. 그쵸?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경신의 칠살격에서는 양인합살이 돼야 되죠. 이것은 이제는 일간을 돕는 거죠. 이렇게 합을 하면은 칠살을 묶어서. 근데 이거는 칠살을 묶으면 일간을 돕는 게 아니라 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봐두세요. 이거 두 개. 자, 틀린 거.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년생인데 22년 이민년에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주예요. 양인격이에요. 자, 연주가 기묘, 월주 정묘, 일주 갑신, 시주가 경우예요. 자, 간목일간이 묘월에 출생해서 이거야말로 양인격입니다. 그쵸? 양인격인데 칠살을 보고 있어요. 그 칠살이 또 일지에 통근하고 있어요. 일지에 통근하고 있으니까는 배우자 복이 있겠네요. 그쵸? 격을 세워주고 격에 뿌리가 돼주는 게 배우자 자리에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양인격에 이렇게 칠살을 쓰고 있는데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 정화가 나왔어요. 그럼 화급금을 하기 때문에 이건 파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뭘 봤어요? 재성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정화가 화급금으로 가려다가
화생토로 갑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재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토 해서 이게 다시 재생살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양인격이 이 상관이 이렇게 왕하고 이렇게 목생화까지 받고 있는 이 왕한 상관을 기토 하나가 투관에 있어서 이것을 이 상관을 상관생제로 설기해가지고 설화해서 이거를 토생금으로 재생살로 해갖고 양인을 제하는 격으로 성격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 격이 높은 사주예요. 우리 행정고시 합격한 이분은 제가 마음속으로 막 박수를 많이 쳐줬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양인격에 자기를 자기 스스로를 딱 재화시키면서 간목 스스로를 재화시키면서 바르게 살겠다고 표방하고 나온 사람이 이런 사주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고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사주이기 때문에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주예요. 그래서 국가 공직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그런 사주입니다. 자, 사주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목일간이 묘월에 출생하니 양인격이다. 양인격은 7살의 재화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에 경금이 드러나서 성격이 되었다. 월간의 정화 상관이 7살을 제하면 파격이 되는데 연간의 기토 정제가 상관을 설화하고 재생살로 살을 생화하니 일간도 강하고 7살도 강하고 재성도 강하여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이다. 그래서 이거는 상격에 속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다음은 걸록 월곡격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록 월겁, 그쵸? 투간이 봉제인, 투제이 봉식상, 투살이 우제복, 걸록 월겁지 격성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걸록하고 월겁격은 뭐예요? 관이 투관되고, 그쵸? 관이 청간으로 드러나고, 투관돼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재성과 인성을 만나면은 걸록 월곡격이 성격이 된다. 똑같아요. 양인격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재가 드러나서 만약에 식상을 만나게 되는 것, 그쵸? 그러니까 재가 드러나서 식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재성이 제극인을 하면 안 되고 재생살을 해야 되는데 제가 투가내면은 제극인이 되지 않으려면은 제투니까는 투제니까는 식상생제를 만나서 재생관이나 재생살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러고 그래야만이 이 식상이 뭐를 극을 안 해요. 관살을 극을 안 하죠. 그쵸? 이게 재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재가 드러나 있지 않고 식상만 드러나 있으면 관과 살을 그쵸 이게 이제는 극제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드러나야지 식상이 재를 생하고 다시 관살을 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격이 성격된다는 거예요. 걸록 월겁격도 그쵸. 그 다음에 7살이 투간해서 그쵸 투간했지만 7살이 투간했지만 제복을 만나면 이제는 걸록 월겁격의 성격된다. 걸록 월겁격 성격된다. 요거 잘 봐야 되죠. 요거 이게 뭐예요? 투살이 우제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관 말고 7살만 얘기하고 있어요. 살만 그쵸? 만약에 걸록 월겁격에 정관과 7살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7살은 조건이 붙은 거야. 뭐가 7살이 들어갔을 때는 7살이 제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식신제살이라든가 살인상생으로 제복이 돼야지 쓸 수 있지 걸록 월겁격에서는 양인격처럼 7살 자체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복되어야만이 걸록 월겁격이 성격이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볼게요. 걸록 또는 겁재격이 성격되려면 그쵸? 정관이 있고 정관을 생화하는 정제와 정관을 보호하는 정인을 갖추면 상격이다. 그 다음에 걸록 월겁격이 정관을 보지 못하고 천간의 식상과 재성이 투관되면 식상생제로 걸록 월겁격이 성격이 된다. 그죠? 천간에 이제는 정관을 보지 못했는데 천간의 식상과 재성이 투관되면은 이거는
식상과 재성이 투관되면은 식상생재격으로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이걸 놓쳤네요. 천간에 식상과 재성이 투관되면 식상생재로, 그러니까는 관살이 없을 경우에는 일간이 비견겁제로 이제 왕하니까는 이거는 재성을 기준으로 해서 식상이 있으면 식상생재로 이거는 이도라고 하죠. 이제는 그 관으로 가지 않고 내가 개인 사업이나 개인 프리랜서로다가 이제 내가 진로를 바꾸는 걸로 해서 격을 성격시킨다. 식상생재로. 그 다음에 걸록 월겁격이 성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관을 만나지 못하고 칠살을 만나면 칠살은 재화시켜야 걸록 월겁격이 성격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성이 뿌리가 깊고 무거우면 겁재 걸록격이 성격이 된다. 재성의 뿌리가 깊고 무거우면. 그쵸? 그러면은 이제는 신왕 제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또 이제 그 예문을 보겠습니다. 90년생인데 카이스트 졸업하고 그 당시 미국 대학원 원자력 전공으로다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주인공이에요. 자, 걸록격입니다. 자, 경오, 무인, 갑진, 임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간목일간이 인월에 출생했기 때문에 일단은 걸록격이에요. 그쵸? 자, 걸록격인데 걸록격이 뭘 만났어요? 정관을 만나지 못하고 연간에 칠살을 만났어요. 그리고 재생살까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칠살이니까 재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상으로 재화시켜야 되는데 식상으로 재화시킬 수 있죠. 인호술 화곡이 됐으니까. 근데 이 인호술은 이 식상은 식상생재로 가서 재생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로는 재화가 안 되고 다행히 시간에 임수가 나와 있어서, 그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살인상생으로 다시 이게 재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임수는 신진이 가합돼 갖고 인성이 왕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걸록격이 그 재생살의 살인상생으로 돌아서 이거는 성격이 되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사주 해설을 보게 되면은 간목일간이 인월에 출생하여 비견월령이다. 연간에 경금 칠살이 투관되어 월간 편재를 설화하니 재생살로 패격인데 시간의 편인을 만나 살인상생으로 설화되니 걸록격이 성격되었다. 좋은 것은 무정한 사주가 연지의 오와 상관으로 설화되어서 유기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